안녕하십니까. AR 인베스트먼트 하프로입니다. 오늘 오늘은 녹화 영상입니다. 아, 제가 왜 방에서 패딩을 입고 있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졸려가지고 지금 밤 시간으로는 11시 정도로 갑니다. 졸린 건 아닌데, 예, 제가 일부러 일할 때는 온도를 높이질 않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따뜻하면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집에서 방에서 왜 패딩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저기 배경에 보면 무슨 쟁반이 하나 있죠. 예, 저 무덤이 맞습니다. 거의 생겼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공공의 적이 되고픈가, 팔고 싶어 안달난 연기금 이를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지금 배경화면을 보면 800조, 바로 연기금의 기금 적립 금액은, 이 연기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국민연금을 보통 가장 한 6개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뭐 교원공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군인공제도 있죠. 우리가 가장 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를 뭐 준비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은 급여에서 돈이 나가고, 또 비근로자 이제 사업자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120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죠. 총 숫자는 800조고, 이게 416조라는 건 뭐냐면 1988년, 88 올림픽이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88년생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8년 이후로 무려 기금의 총 운용 수익금은 416조 원입니다. 그리고 연평균성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으로 보니까 5.94%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별 동향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좀 작은데, 연기금은 통상적으로 연기금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무조건 매달 공시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기금 운영 정책상 나름 뭐 보안이라고는 하는데, 정책상 직전 분기 3개월까지만 운용 현황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보통 그 해 전해, 그러니까 10월 9월 30일까지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다른 걸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4Q니까 작년도 2020년 10월 1일부터 오늘 2월 8일까지 연기금의 총 매매 동향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캡처를 해봤더니 조금 더 제 얼굴을 작게 할까요?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화면 커서 뭐 하겠습니까? 무려 개인 투자가분들은 올해 1월달에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25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 외국인은 지금 1월 말에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가 잡혔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뭐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약간 매도 스탠스가 맞고, 근데 이게 누적으로 2조 5천억 밖에 안 잡히는 거는 이 기준 시점이 지금 작년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조금 매수한 게 있으니까 뭐 외국인들이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5조를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은 2조 5천억인데 실제적으로는 12월 달에 외국인은 얼마를 팔았냐면 1조 7천억을 팔았고, 1월 달에는 무려 코스피 기준입니다. 3조, 데이터를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3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무려 13조 원을 팔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보면 본 화면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키움증권 영웅문의 투자자별 동향인데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연기금의 매매 동향인데 10월 1일부터 계속 팔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1월달 접어들어서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1월달 접어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폭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매수할 당시 오히려 거꾸로 사실 외국인들은 보면 이 초록색 약간 흐린 노란색인데 어느 정도만 매도를 하다가 1월 말에 훅 매도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매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요 녹색 점선이 되고, 근데 연기금은 보면 확실하게 1월달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꾸로
1월달 이후부터 개인 투자가분들은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즉 1월 한 달 동안에만 23조 원을 매수를 한 거죠. 어마무시한 자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실내로 이제 오늘 2008년도 2011년 오늘 월요일 장시에서 기아차 자동차 가장 핫했는데, 자동차주에 대한 연기금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10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금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겠지만은 삼성전자는 하루에 100만 주씩 팝니다. 100만 주씩. 절대 주가가 지금 기아차나 뭐 삼성전자 주가가 비슷하니까 금액적으로는 빨리 계산이 되시겠죠. 100만 주 정도를 팔고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만 보시면 돼요. 거의 뭐 하루에 10만 주 정도를 팔고 있었는데, 기아차는 생각보다 덜 팔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이닉스 팔고 있었겠죠, 당연히. 네, 팔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하루에 10만 정도 파는, 요즘엔 조금 덜 파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기아차까지도 팔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아차는 지금 보면 빨간 게 좀 있었었어요. 그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연기금은 아무래도 팔았었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코스피 전 종목을 판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덜 팝니다.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덜 팔아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셀트리온은 덜 갖고 있었겠죠. 예, 그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분수 따라 다르는 거고, 왜 팠는지를 보면 이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국민연금은 이제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단위가 조원입니다. 총 국내 주식 규모는 144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대략 18.3%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근데 보니까 회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회색 그래프로는 143조 9천억 원에 대한 전체 운용 금액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고요. 15년도부터 보면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17년도에 한 30% 증가를 했습니다. 130조 확 늘었죠,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그리고 지금은 대략 130조에서 한 3년 동안 10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18년도에 110조로 톡 내렸던 건 뭐죠? 2018년도 10월 달에 장이 안 좋았던 겁니다. 자산 규모니까.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이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기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연기금 중에서 제일 돈이 많고 운용 규모가 큰, 좁혀가지고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기금이었고, 통으로 연기금이었고, 연기금이 보통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금이 큰 게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봤더니 143조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탁이 직접이 뭐냐 하면은 국민연금 자기들이 펀드 매니저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주식을 편입하고 편출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 표현으로 빌리자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근데 5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0조라면 53조는 자기들이 알아서 쿵딱쿵딱 하고, 나머지 47%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뭐 미래에셋, 뭐 삼성, 뭐 땡땡땡땡, 뭐 이런 자산 운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줘. 그래서 보통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9월달에 통상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번외를 하나 배웠어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 드레싱은 보통 분기 말에 펀드가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월 말에, 분기 말이라 그러면은 3, 6, 9, 12잖아요. 3, 6, 9, 10인데 그 당시에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관 중에도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3, 6, 9 중에서 9월달이 제일 강하냐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바로 9월달이 운용평가 종료기 때문입니다. 왜? 9월에 공시를 하거든요. 빨리 감 잡아야 돼. 무슨 말이라고? 9월달에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 초순에 이미 요 53조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47조를 모르셨죠? 모르신 분 있습니다. 이제 운용사들한테 보냅니다. 다 이렇게 분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뭐 삼성증권 너 10조, 미래에셋 10조, 뭐 한국투자 10조. 이제 성적표 가져오라 그럽니다. 갑이잖아요. 그러면
쫄래쫄래 성적표 가져가가지고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그러면 너는 앞으로 5조만 운용해. 네 돈 5조 뺄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샤버샤버 뭐 AR 펀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가 AR 인베스트먼트니까 AR 펀드가 성과를 너무 잘 낸 거야. 그러면 하대표 이리 와. 너 아주 잘했네. 네가 올해 1조 운영했는데 내 너한테 4조 원 더 줘가지고 올해는 5조 원 운영해봐. 이런 거예요.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게 보통 9월 초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장이 윈도우 드레싱이 좀 많을 때 많고, 그 아니라 하더라도 3, 6, 9에는 이게 좀 많다는 걸 지금 잠깐 옆으로 세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12조를 팔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뭘 팔았는지를 또 HTS에서 긁어보니까 이렇게 팔았습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2월 8일까지 누계인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가장 많이 팔았겠죠. 50만 주를 팔았고 52만 8천 주. 금액으로 보니까 4,300억 정도를 팔았어요. 4조 3천억. 12조 중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거의 뭐 30% 40%를 팔았습니다. 얼추 35% 이상. 삼성전자 비중이 어차피 코스피 비중이 30% 600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도 11조나 팔았어요. LG화학도 10조. 아니 LG화학도 10조. 예. 신고가인데요.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이버도 팔았고 네이버도 잘 가는데요. 네, 팔아요. 6천억 팔았고 하이닉스 6천억, SDI, KTNG, 셀트리온 뭐 쭉 다 파는데 LG전자까지도 팔았어요. 2,400억. 뭐냐면 연기금은 이 기업 하나하나를 두고 뭐 배터리 분할을 한다든지 반도체가 좋다든지 SDI가 2차 전지를 한다든지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시판한다든지 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파는 겁니다. 그냥. 왜? 이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내가 좁혀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금액은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2월, 1월, 2월 8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이다. 53만 주에 4,300억. 근데 조금 더 재미난 건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1월달 접어들어서 확 팔았다 그랬죠. 그래프로 보이죠? 1월달 접어들어서 확 산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럼 1월달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확 들어온 게 뭐죠?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우리나라 지수는 고점을 코스피가 현재 수준으로 고점은 3266포인트를 1월 11일 날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현대차 고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28만 9천원이 1월 11일, 코스피 1월 11일,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1월 11일, 딩동댕 보이죠? 뭔가 잡았습니다. 1월 11일 이후로. 그럼 1월 11일 이후로 봤더니 예, 삼성전자를 2초 4천억 여기서 빨리 눈치챕니다. 못 챘어? 아까 보면 여기서 10월 달부터 봤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 판 거하고 무려 한 달 만에 11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총 4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잡혀요? 안 잡혀? 잡혔어야 돼. 전체 12조 중에서 절반은 언제 판 거냐면 사실은 1월달 이후에 판 거예요. 또 거꾸로 할 때 1월달 이후에 엄청나게 삼성전자나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급등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월달 이후에 13조 중에서 절반을 1월달에 팔았다고. 총 보면은 52만 주잖아요. 4달 동안 10, 11, 12. 근데 52만 주 중에서 절반 정도 27만 주 정도가 바로 1월달에 나온 거예요. 1월 11일 이후부터. 여기서 빨리 눈치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르나라가 보여줬던 이 1월달 정신은 어느 정도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어느 정도 삼성의 현대차를 지금 무리하게 사지 말라는 이유가 사실 이 영상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관되게 빨라지는 매도 공세라고 적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안 그래도 외국인까지 팔고 있는데 국내 토종 기관 연경까지 팔고 있고 우리 많은 투자가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금융투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매수 들어와봤자 다음날 매도 들어간 날이 많고, 금융투자는 보통 증권사인데 오늘 5,300이 매수가 들어왔다 한들 당장 여차하면 내일은 바로 매도가 들어가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단타가 많고 ETF 투자가 많기 때문에 허구한 날 금융기관 투자, 금융투자 매수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는 금융투자는 단타쟁이, 그렇게 정의하면 좋습니다. 그 왜 파는가가 중요한데, 종목은 아까 보면 뭐 여기서 이건 사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가총액 순으로 머릿속에 외우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보여요. 분명히 4달,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연말까지보다 올해 1월 달부터 연말까 지금의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배 정도, 전체 매도금에 100을 팔았다면 50을, 이전 50은 느리게 팔았어요. 이렇게 요 그래프를 보면. 근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어떤 장이었죠?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10월달에 무려 왜냐하면 장이 8월달에 올라와서 좀 주춤되다가 9월달, 10월달 쉬다가 11월달에 무려 코스피가 14% 급등했고 12월달에 무려 11%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긴 팔았는데 별로 티가 안 났었어요. 근데 12월에 접어들어서 1월 11일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매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일관되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 당시 1월 11일 이후부터 무조건 빨라집니다. 그럼 삼성의 현대차가 쉽게 말해서 오버슈팅이 났다는 거, 거꾸로 삼성의 현대차는 어쨌든 간에 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개인 동학개미가 몰빵을 해도 올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고, 왜 파는가 봤더니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가액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평가해 봤더니 2020년도 9월 30일은 132조였는데 1월 달에 갔더니 무려 180조가 됐습니다. 180조가. 이게 또 뭔 소리예요? 봤잖아. 10월 달까지만 해, 9월 달까지만 해도 지수가 8, 9, 10월 달이 조금 갇혀 있었는데 11월, 12월 달에 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14% 한번, 그리고 10% 합치면은 대략 30%가 올라버렸죠. 올랐잖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들의 평가액도 무려 동일하게 36% 정도가 그대로 올라버린 겁니다. 올랐는데 좋은 거네. 예, 국민연금이 아주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국민연금의 자산 로드맵인데요. 국민연금은 나름 우리 그냥 개인적인 뭐 증권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월달에 2020년도 5월달에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의 목표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잘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이 17.3%였는데 국내 주식 17.3, 국내 채권 41.9, 해외 주식 22, 해외 채권 5.5, AI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 13이었는데 올해 목표치를 보니까 무려 0.5%를 내립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비중을 16.8%로 내리고 채권 비중도 내립니다. 41.9에서 37.9로 4 정도로 내리고 4%를. 해외 주식 비중은 오히려 높입니다. 대략 3% 정도 높이게 되고 해외 채권도 높이고 대한투자는 13%.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좁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중이란 건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비중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100을 두고 상대적인 비중이란 거예요. 그럼 올해 목표 말이 이렇게 다시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국내가 17.3, 뭐 국내 채권이 41.9, 해외 주식이 22.3, 해외 채권이 5.5, 13 있는데 올해 목표는 뭐냐면 국내를 16.8 이렇게 내추는 거예요. 그럼 국내를 16.8로 내추고 해외 주식을 높이고 대체 투자 0.2% 높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전체 자산고가 올라버렸는데, 이거는 수익이 절대 금액이 올랐는데 이거의 비중을 내려야 되니까 수익이 나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이해가 안 돼? 이해 빨리빨리 돼야 돼. 다시.
100이란 게 있는데 주식을 17.3에서 16.8로 내리는 거야. 근데 주식이 폭등을 해버렸네. 연초에 10월달 12월달에. 그러면은 이게 18% 맞춰놨던 게 어떻게 됐겠어? 20% 넘어가 버린겨. 이게 왔죠? 20% 넘어버렸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아까 총 규모가 얼마나 그랬어? 800조라 그랬잖아. 800조라 그랬잖아. 기금 적립금이. 이 중에서 주식이 대략 20%면은 28, 16, 한 200조 되잖아. 200조. 그죠? 200조 되지 않냐? 28, 16, 한 18조 되잖아. 18조. 18조에 108조야. 18조겠지? 10%면 얼마야? 80조잖아. 아이씨. 200조네. 얼추 200조 108조가 되죠. 180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0.6%가 별게 아니야. 0.5%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200조에 0.5%면 10조야. 200조에 0.5%면 10조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10조가 13조가 아이도 더 나온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20%더 넘었어. 왜 그러냐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 기준이냐면요. 아까 어디 갔니? 이게 11월 11일 기준이야. 1월 11일 기준이라고. 1월 11일이 언제였지? 고점 찍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그러면 또 이런 부분.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그때 고점에 맞는데 맞죠? 그러면 1월 11일부터 자 삼성전자는 그럼 어째 코스피처럼 같이 내려갔어요.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에 코스닥이야. 자 근데 요 기간에 현대차도 비슷하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좌측을 보시고 현대차도 비슷하게 내려갔어. 삼성바이오는 안 내려갔어. 삼성바이오도 비슷하네. 대신 카카오 같은 거 올라버렸어. 이 팔아야 되죠. 국민연금 팔고 있을게. 안 팔면 이상한데. 조금 샀다 팔다 하긴 하네. 근데 나중에 다 팔아야 돼. LG화학 같은 것도 코스피보다 강하죠. 이것도 팔아야 돼. 오늘 조금 샀지만 전체적으로 매도야. 팔았죠. 그럼 얘네들도 까이도 나중에 다 팔아야 돼. 하이닉스도 팔아야 돼. 하이닉스는 지수랑 비슷하죠. 근데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넘어버렸잖아요. 얘는 국민연금에 타겟이 된 거. 오늘 같은 날 왕창 팔아버린 거야. 앞으로도 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근데 앞으로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2025년도 목표를 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 여기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보태놨어요. 근데 딱 합쳐버리니까 국내 주식의 비중을 대략 요때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42%쯤 돼요. 그쵸? 16.8에 25.1이니까. 근데 앞으로 4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면 요거를 8% 정도를 늘리겠대. 일단은 그럼 국내 주식을 늘립니까? 아니요. 그럼 좋겠는데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요.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 이제 역적이야 얘들. 역적이라고. 옛날에는 빠지면 우리 장 도와주고 있는데 물론 장이 급락을 하면 국민연금 기시같이 매수가 들어와요. 왜?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 기준으로 주식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목표치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처럼 국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기아차 많이 올라 있으면 다 필요 없어. 애플카 만들든 말든 그냥 파는 게. 근데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수익률도 개판인데 조금 늘린대 0.8%. 근데 1.2%가 작은 게 아니죠. 아까 얼마나 그랬죠? 200조라 그랬죠? 예. 20조로 늘리는 거야. 2조입니까? 2조를 늘리는 거야.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적어놨어. 채권의 비중은 줄이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운용했다 볼 수도 있고 대신 대체 투자를 늘리고 대체 투자가 뭘 길래 어쨌든 늘린다 그러고 해외 주식을 늘린다는 게 국민연금의 향후 5년대 로드맵이에요. 그럼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인간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성과를 봤더니 국민연금이 총
작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봤더니 누적 수익금이 1988년 이후로 무려 415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유 뭐 이거 보니까 좀 다행이다 그죠? 아 60세부터 줍니까? 65세부터 줍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이런 공적연금이니까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큼 받긴 받는데 어쨌든 간에 불안하잖아. 내가 나도 자 연금 받으면 한참 남았거든요. 강산이 몇 번 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도 작지만은 저도 이제 지금은 사업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IRP 이런 걸 넣고는 있는데 그래도 까먹었던 거 아니니까 고맙네요. 자 415조를 벌어놨대. 뭐 벌어놨다니까 믿어봅시다. 네. 뭐 자료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제가 다 캡처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적 자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언론사 자료 아니에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온 자료입니다. 근데 연평균 누정 수익률은 한 6%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주식 하셔가지고 6% 이상 벌면 잘한 거야. 절대 못한 게 아니니까 너무 급하지 마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식 뭐 한 달에 50% 100% 그것도 좋은데요. 복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금 500만 원을 20년 동안 요거 몇 년입니까? 대략 30년이죠. 엑셀로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귀찮아서 돌리기도 싫어. 엑셀로 그냥 5% 여러분 만약 1000만 원이라 치고 연 5% 수익률로 복리로 그거를 30년 동안 돌려봐요. 얼마 나오는지. 나 안 할래. 그 여러분 계산해 보면 막 입이 떡 벌어질 거야. 원래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잘 돌려줘요. 복리의 마술이라 그러는데 5.93은 절대 낮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고 무조건 수익이 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망해먹었어. 망했어. 그렇죠? 뭐 2%, 7%, 4%, 5%, 4% 이렇게 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총 6.49%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 이것도 아까 말한데 얘들이 또 뻘짓을 한겨. 이거저거 나눠가지고. 그래서 대체 투자하는데 제 친구 중에도 지금 펀드 매니저 출신들 대체 투자로 간 애들 있는데 얘들 탱자탱자 놀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대체 투자지.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도 작년 11월 누적으로 6.49%의 총 수익률을 거뒀는데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가 주식이 올라가고 20% 모은 것이 해외 주식도 8%밖에 못 모았고 테슬라 따따따 치고 있는데 국내 채권이 무한 짓이 일정을 해외 채권 오히려 마이너스 났고 뭐 오케이 이걸 인정. 이게 수익률이 급락했으니까 대체 투자하면서 끼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한다고 지금 비중을 늘린데 기가 찰 노릇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솔직히 국내 주식을 좀 다이나믹하게 해주기도 좀 바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은 2021년 20년도 성적이 무려 48조를 벌면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낸 거예요. 그 6.49%를 내면서 절대 수익률에서도 거의 과거 2019년들은 이제 특이한 경우이고 빼고 실제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는 결과적으로 코스피 200으로 대변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매도하는 것도 코스피 200 시가총액 내에서 가중치 기준으로 매도가 진행돼요. 이건 또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주식에 보면 시가총액이 있는데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조금 작은데 그럼 삼성전자부터 쭉 나와요. 하이닉스까지. 여기에 보면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기여도.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얘네들은 요 시가총액 비중이 있어요. 안 나오나? 여기 있네. 시가총액 비중이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26.42%, 하이닉스가 4.85%면 국민연금은 요 비중을 가지고 똑같이 복제를 해요. 이 비중을 가지고. 그것도 0.01짜리 사이로.
그래 놨는데 여기는 없지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가 갑자기 확 올라와 버리잖아요. 기아차가 왜냐하면 기아차가 시가총액 10이 들어온 지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아차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갑작스런 순위 변동으로 코스피 200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매도 압박은 가세져요. 왜? 이 BM 지수를 딱 맞춰놨는데 얘네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요. 맞춰놨는데 갑자기 툭 튀어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를 먼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투자 역발상 측면에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코스피 200 종목인데 시가총액 순위가 탁 튀어버리면 매도 압박은 거세지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같이 어떤 일정 일수가 생겼을 때. 그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인데 거의 이때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매도 스탠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거의 이 시점을 맞춰가지고 비중을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어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공매도 재개는 하나의 큰 수급에 변화를 가져와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나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 시점 전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둘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하나가 국민연금은 나름 정치권 눈을 보기 때문에 대차거래,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 대차거래 활용은 제한적일 거라 봐요. 이건 좋은 점이에요. 그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대차 공매도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피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그런 긍정. 하지만 5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부정.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연기금 매도는 일단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영상을 찍은 거예요. 거꾸로 볼 때 수급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보겠지만은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좋습니다. 동학개미 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힘을 못 따라가요. 삼성엽 보면 안 보입니까? 아무리 동학개미가 여기서 10조, 20조를 사도 지금 파란선이 외국인 녹색이 기관인데 그 중에 연기금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같이 매도하잖아요. 주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코스피 종목은 철저하게 수급을 안 보면 안 돼요. 코스피 종목.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오케이? 자 보시고 오늘은 32분짜리 영상인데 공공의 적이 되고픈가 현재 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팔고 싶어 안달난 연기금 안달 났고 계속 팔고 있고 이를 어찌하오리까 계속 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